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세미나 담당 조힘찬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세미나로 저희과 홍승범 교수님께서 안전에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전이라 하면 실험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난 학기에 홍승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 생각나네요. 안전을 가장 VIP로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안전에 대한 일이 있다면 VIP를 생각하고 반드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저는 참 와닿았는데요. 그만큼 아무리 성적이 좋고 아무리 실험 결과가 좋아도 여러분이 다친다면 전부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세미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홍승범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좋은 세미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 홍승범입니다. 어, 내일부터는 사실 안전위원장님이 한승민 교수님으로 사실 바뀌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제 학과장이자 안전위원장으로 이 안전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먼저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우리 조임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줌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저희 학생분들 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안전을 VIP로 삼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본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안전을 1순위로 생각을 해달라.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일단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 얘기 말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오케이. 자, 요 사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렌트겐이고요. 그 렌트겐 옆에 있는 사진은 렌트겐 부인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사랑해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암이 걸리셨어요. 그때 당시 엑스레이가 피부암을 일으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과학자들이 피부암으로 많이 고통받거나 죽었습니다. 뭐 퀴리 부인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이만큼 저희가 하는 연구는 항상 리스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어떤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원래 연구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이 본질인데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안전을 너무 강조하면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안전한데 실험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로 들어주시 마시고 최대한 안전을 지키는 걸 우리가 습관화한 상태에서 연구를 하자라는 메시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건 이제 초전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 연구 분야 뭐가 뜨지? 유전체인가? 초전도체인가? 아니면 세라믹인가? 아니면 금속인가? 배터리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저희도 아마 대학원, 저희 세대 대학원 때는 배터리는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했죠. 근데 지금은 레드오션입니다. 이렇듯 이제 위아래 업앤다운이 있는데 잘 보시면요.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소재는 독성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전도체도 보시면 예전에 1990년도에 이트륨 바륨 카파 옥사이드 다음에 나왔던 게 수은계 탈륨계입니다. 이 수은 탈륨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차원 재료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독성이 있는 애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분명히 많을 거고요. 어, 사실 사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인성과 실력이 콜레이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톡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좀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톡식한 거를 찾느냐? 예, 뛰어난 물성을 찾기 위한 것이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탈륨은요. 여기 NFPA 다이아몬드 보면 헬스 해저드가 4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냐면 새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려면 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 땅굴 들어가면 왜 북쪽에서
독가스를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새를 키우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새를 키우시면서 탈륨 초전도체를 연구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수은이 나쁘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수은도 E입니다. 그러니까 탈륨이 얼마나 나쁜지는 뭐 이거 두 개를 비교해도 아시겠죠? 그다음에 시카고 파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알곤 연구소에서 10년간 재직을 했는데 거기가 그 엔리코 페르미 박사님이 초대 원장으로 계셨고 시카고 대학 운동장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그 저기 핵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핵 실험이냐면 그 중성자로 분열을 시키면서 이게 뉴클리어 피션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고 전구를 키는 실험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아발란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뉴트론을 흡습할 수 있는 그런 보응들을 갖고 제어하면서 우리가 이 체인 리액션을 연쇄 반응을 잘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줬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맨하탄 프로젝트가 급발전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 그 뉴클리어 리액터인데 한마디로 지금 방사능이 나오는 데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네, 다 쬐였죠. 참고로 우리 엔리코 페르미 박사님은 쉬운 둘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네, 중성자를 갖고 핵분열 실험을 많이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퀴리브이나 옛날에 이제 엑스레이로 인해서 암 발생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감마레이가 나오고 알파레이, 베타레이가 나오고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먼저 핵폭탄을 만들면 망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빨리 핵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개념부터 제품까지 나온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런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불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교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어젯밤 8시 20분쯤 대전 어은동 카이스트에서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연구실이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구실 내부와 집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혼합가스를 넣어둔 실험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불난 집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사실 이 응용과학동 건물에서 실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왜 그 사고가 별로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반박하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옛날에는 사고가 나면 보고를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거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본 사고만 꽤 있었습니다. 제 대학원생 때. 하나는 뭐였냐면 그 CBD를 하다 보면 온도 컨트롤 하는 게 항상 까다로운데 온도 컨트롤 잘하기 위해서 열선을 감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오일 베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일 베스를 쓰고 근데 거기서 유증기가 나오니까 저기 간이 배기구를 만들죠. 근데 그거 배기구가 보통 알루미늄으로 된 경우가 많은데 거기 불이 붙어요. 거기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그 CBD 있는 방에 연기가 엄청 생기고 그래서 5분 안에 거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뭘로 죽으냐면 독가스 흡입으로. 그게 불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암모니아 가스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압 가스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압 가스통이 계속 열에 노출이 되면 그러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러한 그 열 관련된 그 증착 장비에 있는 데는 일단 완전 우리 가스 군인들 훈련 받는 것처럼 그런 마스크가 있어야 되겠고 소화기를 쓸 줄 알아야겠다. 제가 이제 소화기를 썼는데 사실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당황하니까 이제 불이 올라오는 쪽으로 이제 그 소화기를 초점을 뒀는데 실제로 이제 소방관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뿌리 쪽에 했을 때만 이제 꺼졌었죠. 그래서 불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안전위원장이 되고 나서 5분 대피 훈련을 꼭 시켰습니다. 여기 만약 알람이 울리면 이 빌딩에서 무조건 5분 안에 모두 대피시키는 것. 그래야만 적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조한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심과 성심으로 그걸 도와주셔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계속 그 대피 훈련했을 때는 4분 안에 다 대피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8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실험실에 있던 대학원생 등 6명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비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스트는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위해 염소용기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밸브를 닫은 뒤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화재 처리 후 실험실을 잠정 폐쇄하고 정확한 가스 누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염소 가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가스죠. 작은 양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상시킬 수 있는 가스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을 때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러한 가스 누출이 생기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년에 걸쳐서 재정비를 해서 이런 누출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잘 받아야만 안전하게 고도의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건이었고요. 이 관이 내가 쓰는 가스랑 궁합이 맞는지를 알려면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설치할 때 그냥 설치를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안전과 부합되는지를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경우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안전팀과 상의해서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역국을 끓인다 집에서. 근데 밤새 끓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불을 올려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버히팅이 돼서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위험한데 실험실에서 오버나이트 가열 실험을 하는데 그냥 올려놓고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교대로 그걸 보든 아니면 화상 카메라와 열 화상 카메라로 어떤 그 과정을 진압할 수 있는 혹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이 그냥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불이 나더라도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오버나이트 가열 실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대학원생일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아, 귀찮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실험으로 뭐가 잘못될 수 있지? 그리고 이 실험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지라고 늘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저희가 이제 많이 당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폐기물 관련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폭발 사고가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플래시라고 하죠. 이 튀겨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기본은 이겁니다. 일단 PPE,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내가 써야 되는 보호장구를 다 쓴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담당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꽉 차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를 해서 이게 부풀어 올라서 고압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익이 생기더라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더블 트레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험실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고가 나면 이와 같이 각 사고가 난 실험실에서 사고 예방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공유를 해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고요. 이제 제대로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풀이하지 않겠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다 보겠습니다. 하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처럼 되어 있죠. 빨간 불, 노란 불, 초록불. 자,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그 시카고 파일에서도 말했지만 사고가 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헤쳐 보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조바심. 조바심이 사고를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막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 안 나와. 2년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졸업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조바심이 생겨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래요. 아, 학생,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네. 6개월만 더 하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청천벽력입니다. 그죠? 어이,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무리해서 밤샘 실험을 합니다. 자, 밤샘 실험을 하기 시작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도 들어가겠죠? 음주 실험도 하고. 그러면 10중 8구 사고가 납니다. 사고 나요. 그뿐인가요? 내가 어디 지각을 했어요. 어디 중요한 미팅인데 지각을 했어. 자동차를 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호등 무시하게 되죠. 과속 구간 과속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조바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조바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조바심이 우리 학생들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시간 걸리는 건 시간 걸리는 거다. 내가 배우는 만큼 배워서 성공을 하면 좋고 만약 실패를 한다면 좀 더 배워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하는 실험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보지 않은 실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예, 제가 기대했던 대로 만약 실험할 수 있으면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나가야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지 무리하게 내가 기대한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가면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바심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입니다. 야, 내 친구들은 네이처에 냈다는데 어디 뭐 임팩트 팩터
20짜리 냈다는데 왜 나는 못 내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경쟁 구도 내에서는 어쨌든 그 생기는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운동한다고 헬스에 갔는데, 헬스짐에 갔는데, 저도 이제 가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가면 배에다 힘을 줍니다. 이렇게 딱 나는, 왕자가 있다. 예. 힘을 빡 주고 들어가죠. 왜? 남들보다 더, 근육질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딱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막 100kg 들고, 막 200kg 드는데 나는 50kg도 막 힘들어 해요. 그럼 창피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100kg를 막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무게에 맞춰서 그 운동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 어떤 학생은 정말 결과가 운 좋게 잘 빨리 나와가지고 좋은 논문이 날 수도 있고 또 재능이 나보다 조금 나와서 좀 빨리 그 고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했다가는 다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성장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해야만 그나마 그런 스트레스를 좀 극복할 수 있고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장비만 고치다가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안 된 경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경험이 굉장히 값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해서 힘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찾고 그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졸업이 남들보다 늦으면 혹은 할 수 있을지가 막막하면 또 스트레스가 옵니다.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정말 엄청난 연구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졸업할 때쯤 보니까 그 연구가 시들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참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도 교수님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스트레스 클리닉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저같이 이제 학과장 맡고 또 여러 분들을 대면하는 그런, 업을 받으면 저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들이 왔을 때 상담사에게 문의를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귀찮아요. 아,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그런 마음 들죠. 도시락 먹었는데 이걸 내가 음식물 분리하고 다 해야 되나? 안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리정돈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정돈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냉소주의로 갈 수 있죠. 이런 거 해봐야 뭐 아무도 안 알아준다. 예?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험실이 너무 깨끗하면 실험하지 않는다는 거지. 야, 실험실은 지저분해야 돼. 예, 제 동료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저분할수록 안전사고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지저분할수록 안전사고는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실험실 이렇게 투어를 해보면 딱 알아요. 이 실험실은 위험하다. 이 실험실은 꽤 안전하다. 정리정돈의 척도만 갖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공장에 가도 마찬가지겠죠. 공장에 갔는데 선반 그 공장이라든지 위험한 밀링 머신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끄럽고 그런 작업장과 잘 정리가 돼 있고 안전 표시가 잘 돼 있는 작업장을 보셨을 때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실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런 걸 지켜주셔야 되고요. 지도 교수님들께서는 여기 혹시 교수님들 들으신다면 마찬가지로 더 자주 실험실에 가셔가지고 정리정돈 상태를 체크해 주셔야 사실상 그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 조바심이 나도, 지각이네. 할 수 없네. 천천히 가야지. 신호는 다 지켜가면서 가야지. 다음부터는 좀 일찍 떠나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지식은 왜 중요한가? 사실 아는 만큼 보여요. 자, 아세톤 위험한가요? 여기 앞에 이제 조교분한테 한번 아세톤 많이 쓰시나요? 네, 아세톤 사실 이제 네일 케어에도 아세톤을 좀 쓰죠. 근데 아세톤 위험하다고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죠? 자, 보겠습니다. 아세톤이 어떤지. 제 느낌표가 있어요. 피부 과민성 물질, 특정 표적 장기 전신 독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 영어로 된 걸 보면 제가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Health effects from long-term exposures are known mostly from animal studies. Kidney, liver, and nerve damage, increased birth defects, and lowered ability to reproduce, males only, occurred in animals exposed long-term. 자, 이제 동물 실험 결과인데 임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신장, 간, 신경, 그 데미지를 줄 수 있고요. 그 출산하게 되면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세톤의 효과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아세톤을 어떻게 대할까요?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세톤. 야, 아세톤 말고 비아세톤 게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세톤을 쓰게 되면 흉무드 안에서 제대로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노출을 피하면서 장갑을 제대로 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때는 부끄럽지만 저희 선배들과 저희는 아세톤으로 손을 씻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손을 씻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성면입니다. 성면. 이제 아직도 비성면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저희 천장에. 근데 이제 성면은 발암 물질입니다. 성면은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저기 폐에 들어가면 폐를 망가뜨립니다. 폐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면을 비성면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성면으로 했고, 성면이 워낙 그 단열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포러스하기 때문에 사실 기름을 잘 먹어서 성면 위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런 세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이고, 그래서 그 안전 지식이라는 게 재미없지만, 재미있지는 않거든요. 재미없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내가 아는 만큼 안전하게 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afety.kais.ac.kr로 들어가시면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반드시 좀 수료를 해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은 다 100% 이수를 했습니다. 이게 8월 20일 기준인데 혹시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저희? 학부생이 50%. 학부생 50% 올라갔다 합니다. 예, 전체 87%. 그래서 저희 과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는 상위 그룹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화를 계속 저희가 지속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매 학기 초 처음 세미나를 이렇게 안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 지식을 많이 배우고 나는 계산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옆방에서 막 아세톤이 흘러나오고 막 폐기물이 막 나오고 냉각수 터지고 전기 막 감전하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우리 어떻게 보면 동료인데 그러니까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내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땐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샤워를 해야겠네. 이럴 때는 뭐 알람을 켜야겠다. 119에 신고해야겠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습관이 왜 중요한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과 저가 다 배웠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할게요. 습관은 안전 문화의 초석이다. 습관은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행동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운이 안 좋았다. 내가 재수가 안 좋았네. 내가 참, 난 안전하게 하려는데 남이 와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사람한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일까요? 통계적으로 볼 때 사고를 한 번 낸 사람이 또 사고를 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단순 랜덤한 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분명히 100년 넘게 통계를 냈을 거고 유의미한 그러한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사고를 낸 사람이 또 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내가 어떤 습관을 들여야 사고가 덜 날까? 요렇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자, 1층에 보면요. 공동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이 가운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운을 입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그걸 안 지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지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뭐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유턴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 여기는 유턴해도 되는데 하고 유턴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사실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안전을 하다 보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안전을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고함을 칠 수 있다. 왜? 저 사람 정말 잘못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함을 쳐서 바꿀 거면 괜찮죠. 그건 인권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적을 해줘야 돼요. 좀 바꿔달라고, 습관을. 그래야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전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실 안에서도 실험복을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 고글을 착용하고 내화학 장갑을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 왜 안 할까요? 아, 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요, 실험실. 아, 귀찮은데요? 이거 하면 더운데요? 요즘 여름인데? 여름인데 아세톤이나 에탄올이나 아니면 저기 염산이 튀면 그 봐주나요? 염산이? 아, 여름이니까 나 너한테 안 튈게. 안 그렇죠?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 습관이 들으면 좀 나아집니다. 저는 요즘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제가 짐을 안 들면 무조건 층계로 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사실 좀 귀찮아요. 어떤 때는 그냥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싶은데 예,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운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도 습관입니다.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빨간불에 지나가면 당장은 사고가 안 나겠죠. 근데 사고가 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네. 또 하나 나쁜 습관은 이 음주 실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에 대해서 관대해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요즘 이제 음주 관련해서 걸리면 교원도 징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루죠.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음주를 하면 깰 때까지는 집에 있어야 돼요. 나오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서 만약에 음주한 상태에서 나오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시고요. 거기다가 실험까지 한다. 그건 음주운전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더 위험해. 왜냐면 저희는 정말 터질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음주 실험하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먼저 지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조임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자, 안전이 1순위라는 건 뭘까요?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조교 학생님, 우리 부모님이 몇 순위예요? 우리 조교님께는 인생에서
1순위죠. 1순위. 그럼 부모님이 시간 좀 내달라면 바로 내요? 바쁘다고 한 적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아니, 1순위가 아니네. 그죠? 1순위는 바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안전이 1순위야 라고 얘기하면서 실험 가운을 안 입어. 라든가 안전이 1순위야 그러면서 교육을 안 받아. 그러면 여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1순위라는 건 정말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저도 이제 불효자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항상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 바쁘다고. 엄마 나 바빠. 전화할 때는 지금 용돈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 평소엔 전화 안 해. 그럼 1순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와서 좀 주말에 야 저기 밥 좀 사주고 싶은데 시간 돼? 그럼 나 지금 바빠. 그리고 데이트 나가. 그러면 부모님이 1순위가 아니죠. 그죠? 예. 제가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순위, 안전을 1순위로 해달라는 건 뭐냐면 공부하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강의하시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깨림직하다, 이거 사고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료가 이거 안전이 좀 불안해서 그런데 좀 도와달라고, 좀 봐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봐주는 거. 그게 이제 안전이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발. 예. 사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모르면 직진이야 무조건. 운전할 때. 길도 안 물어봐. 창피해. 내가 왜 길을 물어봐. 요즘 GPS 있어서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그죠? 가라는 대로 가지만 옛날엔 GPS 없을 때는요. 모르면 그냥 직진.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지? 에이 몰라. 알게 뭐야. 이거 안 됩니다. 싱크대에 그냥 버리는. 희석하면 되겠지. 요즘 뉴스에 나왔죠? 희석해서 원자로에 있는 걸 희석해서 1km 밖에다 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했다가 굉장히 지금 무리가 되는 그런 나라가 있죠. 예.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요. 여기 주한영 선생님 계시고요. 제가 있는데 9월 1일부로는 이제 한승민 교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K-머티리얼스의 모든 게 유튜브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 MSC라는 단톡방이 있는데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여기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비밀번호가 DMSE, Department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의 약자를 따서 DMSE, 다 대문자인가요? 네, 대문자 DMSE로 해서 이 카이스트 MSC 그룹 창에 들어오시면 필요한 안전정보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거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전위원분들하고 또 안전을 담당하시는 직원분에게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안전이 이 책임이 커요. 큽니다. 안전사고 한번 나면 일단 그 학생은 트라우마가 일단 생기고요. 실험을 하고 싶지 않아지고 그 다음에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좀 뭘 잘 관리를 못해서 그랬나?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안전하면 사실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이 올 수가 없어요, 잘. 그리고 시간을 또 많이 써야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잘하면 계속 맡게 돼요. 계속 맡게 됩니다. 제가 알곤에서 5년을 맡았는데 사실 처음에 2년만 하라 했어요. 그래서 5년째는 정말 제발 후임을 달라고 제가 강권해서 그 다음 사람이 맡게 되었는데 축구로 말하면 사실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제가 90학번 재력과 그 축구 대회 때 골키퍼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영학부를 무찔렀는데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단 공격수가 2대0으로 이겨서 했는데 이 골키퍼를 해보면 그 마음을 좀 압니다. 골을 넣을 수가 없어. 근데 골을 먹으면 남들이 다 안 좋아해요. 그런 게 이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냐? 저희는 계속 지적질을 하거든요. 근데 지적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지적받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늘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생기더라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당장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아, 이거는 나한테 양약이다. 나한테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은 한승민 교수님, 부위원장님은 강기범 교수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상희 교수님, 김일두 교수님, 신종화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담당 직원분으로는 여기 계신 주한용 선생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안전뿐만 아니라 인권 윤리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안전 인권 윤리위원회, 영어로 하면 Safety, Human Rights, Ethics, 이걸 이제 그 축약어로 하면 SHE가 되죠. SHE, SHE,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마음, 일단 조바심을 인지하고, 조바심 없앨 수 없어요. 저희처럼 세계 정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런 집단이 조바심이 없다, 말이 안 돼요. 조바심은 늘 저희가 들고 다녀야 되는 짐입니다. 근데 이게 조바심이 저희로 하여금 안전불감증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몰고 가지 않도록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 실험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지식은 되도록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칠 수 있지?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지? 이걸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마음으로 좀 습득했으면 좋겠고, 방어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운전에서도 방어 운전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미리 마음을 먹으면서 운전하는 게 방어 운전이라면, 방어 실험은 실험하면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실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습관인데, 일단 규칙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119에 바로 알리고, 졸리거나 음주한 상태,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롭게 질문을 좀 받을게요. 제가 그냥 받죠. 뭐. 예,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 뮤트를 끄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승민 위원장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너무 학 과장님께서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안전의 뭐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게 큰 일로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모두 다 같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다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외국인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들으셨나? 이제 안전 세미나를 영어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다 명쾌하게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예. 이해하셔가지고 질문
예, 예. 그러면 오늘 제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